네, 안녕하세요. 아이파입니다. 오늘은 2023년 내에 BEC 섹션을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응시 절차를 언제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시고, 언제까지 시험 응시 절차 진행하고, 데드라인이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나스바에서 공지가 떴어요. 뭐냐면, 최초 응시자, first time applicant,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시험 어플라이를 해야 되냐면 prior to October 1st. 그러니까 10월 1일 전까지 응시 신청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최초 응시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응시 신청하시는 분들. 여기서 재응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어떤 섹션이든 NTS를 한번 받아보셨던 분들이에요. 그 재응시 신청하시는 분들은 11월 12일 전까지 BEC 섹션 응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항상 숙지를 하시고 이제 늦지 않도록 그렇게 응시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아직 응시 절차를 진행 안 하신 분들, 특히 이밸류에이션을 하셔야 되시는 분들 있죠. 이밸류에이션을 아직 접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 자, 9월 말까지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first time 어플리케이션이. 그럼 그 전까지 이밸류에이션이 종료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메인주나 버몬트주로 응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 FACS라는 이밸류에이션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거의 2개월 정도 돼요. 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시면 9월 말까지 어플라이 하시기가 조금 빠듯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7월 중순 이내에 러시 서비스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좀 더 안정적으로 시험 응시 신청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캘리포니아주로 응시를 하시는 분들, 캘리포니아는 이밸류에이션 기간 자체가 조금 서류 절차가 좀 빨라요. 얘는 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 서비스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사실상 좀 선택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몬타나주랑 워싱턴주. 이쪽은 이제 NIES, 시험 주간 기관에서 하는 이밸류에이션 서비스인데 이쪽이 좀 길어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러시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올해 시험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몬타나주나 워싱턴주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학원 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신 다음에 본인이 이제 올해 안에 BEC 섹션 시험을 보실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을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이죠. 이밸류에이션 진행 중이신 분들, 어쨌든 최대한 이밸류에이션이 빨리 완료가 되는 걸 기다렸다가 완료가 되자마자 바로 시험 응시 신청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9월 30일 이내에 어쨌든 첫 번째 시험 응시 신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밸류에이션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계속 체크를 하시고, 이제 학원을 통해서 이밸류에이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메일을 드리기 때문에 이메일 항상 하루하루 매일 이제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레포트가 이제 시험 주간 기간으로 들어갔다라는 이메일을 받으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서류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로 응시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캘리포니아주는 바로 시험 주간 기간으로 서류가 제출되는 게 아니라 먼저 캘리포니아 보드에서 이쪽으로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서류가 시험 주간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긴 한데 데드라인이 언제까지 될지는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캘리포니아 주에서 따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못 받았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어쨌든 다른 주들보다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NTS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다른 주들보다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조금 더 미리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을 완료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가끔 여유 부리다가 어플리케이션 시점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완료가 되신 분들은 어플라이를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 놓으신 게 좋아요. 어차피 NTS 받으시면 유효기간 NTS 받은 다음부터 6개월 되니까 올해 안에 충분히 여유 있게 시험을 예약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미리 9월 30일 이내에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메인주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때 대부분의 주들은 그 입력만 하면 돼요. 근데 메인주는 추가 서류 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서 어플리케이션 하시면서 바로 같이 서류도 들어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익셈 캔디데이트. 자, 재응시 신청하시는 분들. 재응시 신청하시는 분들 11월 12일 전까지 어쨌든 재응시 신청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내가 시험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미리 들어가서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재응시 신청하실 때도 요 날짜 전에는 재응시 신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성적 확인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기간 이후에 성적 확인하고 나서 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재응시 신청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시험 응시를 최대한 빨리 앞으로 당기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응시를 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시험 응시 신청이 들어가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은 올해 안에 BEC 섹션을 2번 응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재응시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1월 12일 전까지 재응시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고요. 그러려면 실질적으로는 이 기간보다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몰리겠죠. 응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면 나스바 웹사이트, 시험 주간 웹사이트가 좀 뭐 장애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상당히 이제 전산적으로 뭔가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더 안전하게 이 데드라인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재응시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응시를 하시려면 올해 그 BEC 섹션을 첫 시험은 언제 보셔야 되는지 보시면 데드라인은 거의 이때쯤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9월 8일에서 9월 말까지 첫 응시를 하시게 되시면 원래 스코어를 릴리즈 해주는 날짜는 10월 10일인데 실질적으로 BEC 섹션 같은 경우는 리튼 커뮤니케이션처럼 이렇게 이제 서술형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채점할 때 조금 시간 딜레이가 또 발생을 해요. 다른 섹션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스코어 릴리즈 데이트가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시험 응시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시를 들어서 시험을 9월 10일 정도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BEC 섹션을 시험을 봤는데 원래 스코어 릴리즈 데이트는 10월 10일인데 1, 2주 정도 딜레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늦게 나오면 10월 30일 정도에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이때 점수 확인을 했는데 페일이 됐어요. 네. 그러면 재응시를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페일하고 나면 4에서 7일 정도 경과가 돼야 재응시 신청이 시스템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10월 6일 날 재응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기보다 한 일주일 정도 훨씬 전에 재응시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NTS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2개 섹션을 시험을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때는 시험을 봐야 다음 응시를 한 번 더 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는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시험 스케줄링을 하실 수 있는 건 12월 15일까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신경을 쓰셔서 시험 스케줄링을 하셔야 한 번 더 시험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대략적인 3개 정도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First Time Application 첫 응시 하시는 분들은 2023년 9월 30일 전까지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데드라인. 그 다음에 재응시 신청하시는 분들은 11월 11일 전까지 재응시 신청을 하셔야 시험을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응시주에 따른 학점 요건이 7월 말에 종강이 됩니다. 종강이 되고 메인주로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실 예정이에요. 이럴 경우에 올해 BEC 응시가 가능한지. 네. 자, 그러면 학원에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학점기관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학점 취득을 했어요. 뭐 휴넷이나 에듀윌, 해커스 이런 이제 온라인 학점기관에서 7월 말에 종강이 되면은 사실상 성적증명서, 해당 기관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세요. 해당 기관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데 보통 종강하고 나서 약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2주 정도 후, 그러면 거의 한 8월 둘째 주 정도 되겠죠? 8월 둘째 주 정도에 메인주로 진행을 하게 되면 FACS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8월 둘째 주 정도에 이밸류에이션을 들어가면 어플리케이션을 이때 9월 30일 전까지 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거의 불가능하겠죠, 사실상.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밸류에이션을 러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9월 30일 전까지 시험 어플리케이션을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7월 말에 종강이 된다 하면 바로 2주 안에 어쨌든 그 기관의 영문 성적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8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러쉬를 해야 어플라이를 9월 30일 정도 전에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문 성적 증명서, 그 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 성적 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자마자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시고 러쉬를 하셔야 안전하게 시험 응시 신청을 9월 30일 전까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회계 전공을 하신 분이 직장인이세요. 직장인이신데 서류 진행과 동시에 공부해서 캘리포니아주로 응시를 하시려고 해요. 올해 BEC 섹션 2번 응시가 가능하신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7월에 이밸류에이션을 들어가요. ACEI는 7월에 일반으로 하시게 되면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초에 하시게 되면 한 달 정도 후, 그러면 8월 초 정도에 어플라이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캘리포니아는 어플리케이션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밸류에이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 응시 신청을 어쨌든 9월 30일 전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는 어플리케이션이 이게 한 달에서 2달 정도까지 소요돼요. 좀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좀 늦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8월 초에 어플라이를 했다 하더라도 거의 10월 초 정도에 NTS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시험을 2번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거의 한 번 정도만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전공을 하셨다 하시더라도 직장인이시면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BEC 섹션을 2번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빨리 하시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보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열심히 해서 한 번 만에 패스를 하시는 걸로
목표를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인주나 캘리포니아주로 NTS 발행이 9월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시험은 10월 초에 보신다 하시게 되면은, 사실상 10월 초에 보시게 되면은 결과는 11월 초에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재응시 하시는 건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BEC 섹션 같은 경우는 결과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섹션에 비해서 1, 2주 정도 딜레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11월에 결과가 11월 초에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BEC 섹션이니까 딜레이 돼버리면 이 기간을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재응시 신청을 하시기는 좀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사실상 이제 재응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연말이니까 또 자녀 자석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금부터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사실 시험을 2번 응시하시는 게 쉽지는 않다. 예,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실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2번 응시를 하시는 건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BEC 섹션 재응시, 그 다음에 첫 번째 응시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